제가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경제력으로 가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고 절대 이동하실 때 하향으로 가지 마세요. 그냥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싼 거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비싼 거 사시고 버티실 수 있으면요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그건 손해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서울 부동산 절대 원칙의 저자이신 김학렬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두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셀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를에서 연구 활동하고 있는 김학렬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요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부동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거래량이 워낙 없는 상태여서 일단은 이게 상승과 하락을 떠나서 너무 좀 우울해요. 일단 중개업자분들 만나도 그냥 한숨만 쉬시고 그리고 그냥 이번 기회에 문 닫아 놓으시고 여행 가신 분들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사 가고 싶은데 집이 안 팔려서 이사 가시는 분, 못 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집을 사고 싶은데 아직까지 또 금리가 높으니까 못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만나는 분들마다 뭐 즐겁거나 기쁘거나 이런 액터들이 없어갖고 일단 좀 우울한 것 같아요. 이제 그것들이 아마 지금 시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상적인 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아쉽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오르고 내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게 좀 제일 답답한 것 같아요. 네. 가격의 어떤 하락이나 상승 이런 것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네. 거래량 자체가 실종되다 보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상승을 하면은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분이 좋을 텐데 당장 집을 사시거나 이사를 가시는 분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또 하락을 하게 되면은 당장 이제 집을 사셔 이사 가시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들어가겠지만 또 그 하락함으로써 또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 이게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전체 시장에서 이사를만 하시는 분들의 구성비가 제일 많거든요. 거의 한 80%는 순수 이사 수요고 아마 10%에서 20%가 투자 수요일 텐데 그 80%의 순수 이사 수요들이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것들이 답답한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뭐 이사를 뭐 직장 때문에 가야 한다거나 그렇죠. 뭐 애들. 그렇죠. 애들 때문에 네, 그렇죠. 교육 때문에 가야 하는데 내게 뭐 팔려야 가는데 네. 그런 게 좀 있겠군요. 저자님 책에서는 서울 부동산의 특별함을 사실 많이 강조를 해주신 내용을 제가 읽었는데요. 네. 경기도 지역 중에서 서울 지역을 넘볼 수 있는 곳은 없는 건가요? 서울, 경기, 인천까지 포함해서 네. 구분 시릭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그냥 서울 영향권 지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제일 비싼 지역이 있고 제일 싼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간 정도의 어떻게 보면 중상위권 지역에 경기도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의 제일 싼 지역이 제일 싸겠죠. 그런데 경기도의 중상위권 지역들은 서울의 웬만한 지역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울의 강남구를 역전할 지역은 없는데 강남구나 서초구나 용산구 정도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지역과는 거의 자웅을 겨루는 지역들은 많죠. 예를 들어서 강남 3구 중에 하나가 송파구일 텐데 송파구랑 과천시 같은 경우는 같은 위상이거든요. 어디가 더 낮고 이 문제이고요. 그리고 또 과천시가 전체 평균으로는 경기도에 있는 도시 중에서 제일 비싼 지역이지만 개별 아파트만 놓고 보면은 판교가 더 비싸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판교나 과천 그리고 뭐 성남, 광명, 하남 정도라고 하면은 서울의 중상위권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은 서울의 웬만한 지역보다 더 비싼 거니까 이미 서울을 뛰어넘은 지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럼 서울도 당연히 이제 서울 전체의 특별함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서울 지역 내에서도 이제 조금 더 경기도는 어떤 이런 지역보다 특별한 부분이 더 있기 때문에 이제 개별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는 단순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제일 비싼 지역, 비싸지 않은 지역 다 이분화했었거든요. 그리고 한 90년대 되면은 강남만 비싸고 나머지는 다 똑같았어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2000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2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평당 1,000만 원이 넘은 지역은 강남구 딱 하나였고요. 서초구부터 도봉구까지 나머지 24개구는요. 붙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위상이 뭐 다양한 새 아파트 들어가고 여러 호재가 들어가다 보니까 스펙트럼이 쫙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5개구가 다 다른 위상을 갖고 있고 그 이제 구 내에서도 동별로 다 다르고 동 내에서도 아파트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냥 개별 단지로 분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서울시 전체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 평균 자체에 해당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체 스펙트럼 중에서 어느 일부분 한 중앙 정도 되는 일부분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앞으로 20년 전에는 그렇게 비슷한 강남을 제외하고 비슷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어떤 원인 때문에 그렇게 변화했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공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번 책의
목적 중에 하나이시라고도 보실 수 있겠네요. 정확히 짚으셨고요. 네. 야, 역시 부동산 전문가는 다르시네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결국 사람이 결정한 의사결정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강남구를 선택하신 분들은 왜 선택을 했을까? 도봉구를 선택하신 분들은 왜 선택했을까? 스펙트럼이 다 다르고 아마 연령대도 조금씩은 다를 것 같고 경제력도 다르고 아무튼 뭐 교육에 대한 관심도 다를 것 같고 일자리가 중요한지 환경이 중요한지 아마 개인별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로 선택한 결과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다를 텐데 액터들이 계속 바뀌어요. 왜냐하면은 서울은 한정된 부지이고 더 이상 신도시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야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 바뀝니다. 바뀌다 보니까 새로 바뀐 구성원들이 또 새롭게 만들어가는 서울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서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어떤 그런 의사결정 때문에 결정된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바뀌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미래가 모습 바뀔 테니까 지금 이 모습이 그대로 미래 서울로 간다기보다는 미래는 또 바뀌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낮긴 하겠지만 지금 강남구보다 더 좋은 입지가 나올 수도 있죠.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긴 하겠지만 혹시라도 또 용산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왜냐면은 좀 강남구는 거의 모든 요소가 다 좋은 지역이고 용산구는 일단 결정적인 게 하나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네요? 교육이 빠져 있어요. 교육은 완전히 꽝입니다. 꽝. 그러니까 서울에서 제일 꽝이에요. 그렇죠. 이게 불편한 진실이긴 한데. 네. 심지어는 도봉구나 노원구보다도 더 낮아요. 그럼 뭐 말 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프리미엄이거든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이상 강남을 역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용산에는 정말 많은 개발호재가 있고 막 이 민족공원 이런 걸 해서 굉장히 뭔가 강남을 넘볼 수 있게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네. 사실은 그 학군이라는 요소가 드라마틱하게 변화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쉽지는 않은 게임이다. 근데 이게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주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주거 기준일 것 같고요. 주거 네. 기준으로 강남을 역전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그 공시가격이라고 공시지가라고 하죠. 제일 비싼 입지가 강남구가 아니에요. 중구 명동입니다. 소공동. 네. 맞아요. 명동이 그 네. 상권 그쪽 상가 쪽이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명동역 그 지하철 4호선 이제 그 6번 출구 7번으로 내려오게 되면 네이처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이제 부지가 있는데 네. 그게 지금 공시가격으로 한 평당 7억이 조금 넘거든요. 평당 7억이 넘나요? 근데 물론 이제 강남구가 곧 이제 평당 10억짜리가 나올 거예요. 네네. GBC 주변이 될 텐데. 네네. 그것만 보더라도 이게 이제 아파트 입지로서 비싼 입지하고 아니면 다른 용도, 상업 지역이나 뭐 이런 업무 시설로 비싼 입지가 다르기 때문에 좀 분리해서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강남구는 그냥 모든 입지가 다 비싼 입지고요. 용산구는 주거 지역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정확히 주거 지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벨트는 서빙가요? 동부 이천동 딱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섞여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용산구는 그래서 이 주거 벨트로서 물론 한남 뉴타운도 있고 하지만 그게 들어와도 강남구랑 비교할 수 있는 입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업무 시설이 많아지고 자연 환경이 좋아져서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땅값 자체가 올라가는 지역으로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주거지로서의 위상은 강남을 넘볼 수 없지만 네. 어떤 업무 시설이든가 상업지라든가 환경 쾌적성. 환경 쾌적성에서 배산입주, 녹지 공간 최대 공간이고요. 그쵸. 수공간도 이렇게 화해 마을처럼 이렇게 쫙 네네. 휘돌아가는 부지거든요. 네네. 서울 한가운데예요. 네. 그게 배산임수로 되어 있는데 그런 입지는 강남구가 못 갔거든요. 일단 강남구는 산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남향으로 볼 수 있는 입지고. 그래서 그런 환경 쾌적성 부분들은 아마 대한민국 최고 입지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그런 쪽으로 좋은 입지지 뭐 애들이 공부하기 좋은 입지는 아니니까 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 요즘 가격이 생각보다 조금 하락폭이 가파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빠르게 하락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가격이 조금 더 하락한 지역이 나온 지역에 내 집 마련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시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내 집 마련을 가격이 많이 하락한 지역에 한다고 했을 때 보유 자금과 대출 이자가 부담 없는 수준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을지 네. 아니면 가격 하락이 이제 고점이 많이 있었으니까 네네. 다소 빡빡하더라도 입지가 좀 뛰어난 곳에 네. 좀 대출을 좀 최대한 받아서 물론 이제 영끌이를 수준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감당 가능하지만 좀 빡빡한 수준이냐, 약간 여유 있게 갈 것이냐, 어쨌든 입지를 택할 것이냐, 좀 부담이 없는 쪽을 택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어떤 쪽이 조금 좋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을 제가 가장 많이 받는데요. 네. 제가 드리는 답변은 23년째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똑같은데 네.
요 부분을 제가 굉장히 길게 설명할 거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 부분을 편집하냐에 따라 갖고 PD 수첩에 악용이 돼요. 아, 네. 제가 지난주에도 비자발적 출연을 했다고 저도 전 공중 지상파 방송을 안 보니까 네네. 하더라고요. 이렇게 얼굴에 모자이크하고 음성 변조해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은 저는 지난 24년 동안 연구원 활동을 하면서 많은 인터뷰를 했지만 한 번도 말도 안 되는 대출을 받아서 투자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꾸 오인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뒤 내용을 다 자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본인의 경제력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은 받으면 안 돼요. 레버리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것도 투자예요. 실패할 수 있죠. 실패할 수 있는 것들을 감안해야 돼요. 만약에 1주택자가 됐는데도 내가 산 주택이 집값이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빠질 수 있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하면은 집을 사면 안 돼요. 그냥 평생 그냥 임차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전제해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비싼 거 하는 게 제일 맞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근데 능력 범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의 능력 범위를 다 모르잖아요. 아까 서울의 이상이 스펙트럼이 넓다고 하는 것들처럼 그쵸.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수만 명의 분들이 아마 스펙트럼이 다 다를 거예요. 경제적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사실 분들은 사세요. 좋습니다. 강추합니다. 지금도 강추하고 있고요. 송파구에선 제일 좋은 아파트는 잠실주공 5단지입니다. 살 수 있는 분들은 사세요. 지금 제 가격, 제가 평가하는 금액은 헐값이에요, 지금. 잠실주공 5단지는 더 이상 싼 것들은 진짜 플러스 알파 수익이지 지금 사셔도 쌉니다. 지금도 충분히 하락을 많이 했다. 하락 안 해도 지금부터 사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따지게 되면 지금도 싼 가격입니다. 지금도 반포주공 1단지 살 수 있어요. 매물이 있습니다. 32평이 67억입니다. 사세요. 살 수 있으면. 지금도 그건 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거 사면은 50억짜리 집을 두 채를 추가 분담금씩 주거든요. 100억짜리를 67억에 사는 거예요. 살 수 있으면 사세요. 근데 이렇게 드릴 수 있는데 못 사잖아요. 너무 비싸죠.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 때문에 네. 그런 주택들만 제가 좋아하는 줄 아는데 이게 비싼 것들은 리스크가 없어요. 왜냐면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비싼 것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싼 것들만 골라야 돼요. 근데 싼 것들은요 리스크가 많아요. 왜냐면은 지금 같이 오를 때 같이 오르지만 일단 빠지고 나서 안 오를 것들도 많아요. 아까 이제 중요한 좋은 질문 하셨는데 경기도가 더 좋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많아요, 경기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상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의 중상위권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최상위권들은 경기도랑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절대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서울의 중위권 지역부터는 인천과 경기도랑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럼 수요를 뺏기면은 이쪽은 수요가 빠지게 되면 집값이 빠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늘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는 건 비싸고요. 리스크가 있는 건 싼 거예요. 그래서 싸면 쌀수록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당할 건지 아닌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 금액대 가지고 제가 뭐 3억이면 어디 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의 키바잉 팩터라든지 여러 가지 의사결정 방법들이 다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편의성이 좋으신 분들은 역세권에 사는 게 맞을 거고 나는 출퇴근은 불편해도 뭐 아니면 프리랜서라서 애들의 교육 환경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중계동이라든지 이런 또 교육 환경이 좋은 데 가시는 게 맞는 것들이고 거기가 비싸면은 뭐 일단 뭐 일산의 학군 좋은 데라든지 이렇게 좀 내려가시는 게 맞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경제력으로 가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고 절대 이동하실 때 하향으로 가지 마세요. 다시 못 갑니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영끌 대출, 무리한 대출을 해서는 안 되지만 내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이 리스크를 사실 줄이는 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명쾌한데 어제도 제가 이제 조선일보랑 이제 똑같은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네. 노하우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싼 거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비싼 거 사시고 버티실 수 있으면요 절대 손해 보지 않아요. 그건 손해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의 역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가 사실 그거의 반복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싸고 좋은 것들을 찾고 싶어 하시는데, 네. 제가 좀 이런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싸고 좋은 건 없어요. 예, 싼 것은 의심해봐야 됩니다. 리스크가 있는 것들이고 남들이 모르는 혹시 무슨 특별한 것이 있을까? 예전엔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 제가 20여 년 전에 활동할 때는요. 네. 뭐가 제일 중요한 정보였냐면은 그 해당 아파트, 내가 모르는 지역에 해당 아파트 가격을 아는 게 정보였어요. 왜냐면은 중개업소가 없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이 앉아갖고 컴퓨터만 있으면 심지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요, 플럭토키가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에 내가 모르는 동, 리 단위까지 아파트 시세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쵸. 이런 세상에서 내가 모르는 정보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 홍보 활동 때문에 매번 이렇게 개발 계획하는 것들, 공급 계획들, 교통망 계획들 하루도 빠짐없이 공고, 아마 그 국토교통부 보도 들어보시면요. 하루에 10개씩 올라옵니다. 그리고 서울시 보도 들어가면요. 하루에 20개씩 올라옵니다. 그것만 보시더라도 호재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파악하면요. 모르는 정보가 없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또 저 같은 전문가들이 또 다 정리해서 다 올려주고 계시고요. 지금 유튜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보다 훨씬 젊고 뛰어나신 분들이 감각적으로 다 올려주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조사 안 해요. 그냥 몇 번 찍하면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도 그거 보거든요. 홍보가 다 돼요. 이런 상황에서 나만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확실한 정보들까지 취합하셔갖고 그냥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의사 결정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원론적인 것 같으면서 사실은 또 정답인 것 같은 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정말로 내 집 마련 좀 고민 중이신 분들 요즘 생각하시는 게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이게 조금 매력적인 것 같다. 네. 특히나 이 기존의 소득 조건 막 7천만 원, 8천만 원 이런 게 걸렸던 맞벌이 부부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특례 보금자리론을 활용해서 이제 6억 뭐 9억까지 최대가 이제 되는 거죠. 매수할 수 있는 지역들을 서울에 조금 그래도 빠숑님의 안목으로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좀 지역이 있을까요? 일단 지역이라기보다는 아파트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역은 여러분들 생활권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투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쌀 때 들어가고 내 돈이 조금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일단 갭도 너무 크고 대출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도 없고 또 세금도 아직 비싸요. 그래서 때문에 투자용으로는 안 되고 실거주 목적으로 아마 접근하실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시세가 좀 조정이 됐기 때문에 2021년도가 제일 잘 나갔을 때 시세가 높았을 때였을 텐데 그때 서울시 중위 가격이 12억 13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내려와서 한 10억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딱 그 특례 보금자리론에 해당되는 주택들이 절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좋은 것들을 이제 추천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태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가치가 중요한지, 거주하는 게 편해야 되는지, 그리고 난 조금 몸테크를 하더라도 미래 가치가 중요한지를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젊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좀 미래 가치를 좀 추천드리고 싶죠. 왜냐면은 그때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하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비 사업들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최근에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전 정부에서는 뭐 이유는 알겠어요. 이유는 알겠는데 너무 규제를 많이 해서 새로 지정된 재개발 지역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재건축은 있는 것도 다 해제를 시켜버립니다. 진도를 못 나가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안전진단 딴지를 걸면서 진도를 못 나가게 했었는데 지금은 안전진단도 웬만하면 통과시켜주고 있고 재개발은 진도 나가는 것들 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막 지정을 해줍니다. 심지어는 재개발이 그냥 냅두면은 자발적으로 못하는 것들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넣어가지고 뭐 공공 재개발이든 모아타운이든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 하시는 게 맞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적으로 조금 몸테크가 가능하신다고 하면은 그런 좀 비용이 저렴한 재개발 지역들 공공에서 하는 것들도 한번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돈이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9억선 전후로 해서 그런 재건축 물건들도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재건축이 확실하게 가는 것들은 80년대 아파트들이에요. 그래서 양천구에 많죠.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 그리고 이제 노원구에 많죠. 이제 상계동이라든지 월계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지금 9억 원 아랫단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물론 평형대는 작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일단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서울에서는 그리고 그도마저도 돈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 지역들이 좀 더 저렴하긴 하거든요. 예, 그런 지역들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럼 기존 아파트도 아파트지만 약간 나이가 젊어서 조금 공격적으로 해보실 수 있는 나이에 있는 분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조금 관심을 가져봐라. 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학자적 연령들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사를 많이 못 가기 때문에 이미 갖춰진 입지를 들어가야 돼요. 최근에 뉴타운 아파트들 중에서 갓 입주한 아파트들 말고 한 7년 차 전후, 그러니까 그냥 10년 차 미만, 그러니까 10년 차 미만 이미 입주한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많이 빠졌어요. 그 아파트들이 지금 제일 많이 빠졌거든요. 그 아파트들이 많이 빠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많이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많이 빠진 것 중에 오르지 않은 아파트가 빠지는 경우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 전에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분양가 대비 대부분 다 3배씩 올랐거든요. 근데 3배가 올랐는데 그 3배가 오른 가격에서 한 20% 빠진 거예요. 30%. 근데 그 가격보다 더 빠지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럼 그런 단지들 중에서 한 10억 원 전후 해야 되는 거 좀 금매 나오는 것들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건 거의 풀로 다 들어가야 되죠. 그런 것들은. 예. 기존에 이제
10년 정도가 안 그러니까 완전 새 건 아니지만 약간의 이제 기반은 갖춰졌고 그렇죠. 이번 상승장 혜택 수혜를 많이 본 것 중에 네. 좀 하락폭이 큰 걸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죠. 그러니까 2010년도 이후 아파트들은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때 중공된 아파트들은. 저자님 책에서 서울시 한장지도라는 부록을 통해서 네. 한눈에 그냥 서울 전체에 재건축 아파트라든가 네. 어떤 기존의 아파트 연도 같은 걸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되게 이게 유용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안전진단 통과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네. 목동 같은 단지에서 안전진단이 막 쉽게 통과돼서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더 하락하는 혹은 이게 그 상승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쉽게 못할 것 같다. 안전진단 통과가 되더라도. 네. 그래서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게 투자하는 게 맞냐 또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묻지마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들의 오해 때문에 그렇거든요. 재건축이 확정되어도 내년 바로 분양해서 3년 후에 입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지금 안전진단 단계라고 하는 것은 아직 조합도 설정이 안 된 거잖아요. 조합이 설립돼도 빨라야 10년이에요. 그럼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도 시작 안 했거든요. 그렇죠.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나와서 가속화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아무리 빨라도 1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실거주 하려고 하면 일단 10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입주 안 해도 되잖아요. 왜냐면은 그 과정에서요. 일단은 조합 설립되면은 추진이 설정되면 또 올라가죠. 조합 생성되면 또 가격이 올라가죠. 사업시장 인가하면 또 올라가고 관리처분 인가하면 또 올라가거든요. 중간에 팔아도 돼요. 그러면 충분히 그 오른 가격으로 기존에 있는 구축도 사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재건축 투자를 한다, 재개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처음 들어가서 입주할 때까지 무조건 버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팔고 그거 가지고 기존에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가져도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것만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합 설립 인가부터 10년 정도 걸려요. 10년 정도 전후가 걸릴 텐데 그거는 감안하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아파트들은 아마 조합 설립 인가도 안 돼 있을 거예요. 그건 감안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한다고 해서 새 아파트를 들어가서 거기서 팔아서 벌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오래 걸리는 거니까 그것도 가능은 하지만 이 시간과 이 자금을 바꾸는 투자인 거고 그렇죠. 이 단계적으로 조합이 생기거나 뭐 사업 시행 인가가 되거나 어떤 관리 처분 인가가 난다거나 그 단계별로 가격이 오르니까 적절한 시점에 이제 팔고 매도하고 그 돈으로 완공돼 있는 아파트를 사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축 신축이요. 이게 10년 차가 넘어가게 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축은 신축일 때 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것들을 이용해서 좀 상급 입지로 갈아타는 전략들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레프라고 한 단지가 있는데 제가 한 5년 전에 이게 갈아타기 용도로 활용했던 좋은 이제 사례 케이스를 말씀을 드릴게요. 마레포는 2014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분양가가 한 6억 원대였어요. 30평대가. 그래서 이제 6억 원대 분양을 했다가 한 네. 3배가 올라서 18억까지 간 거예요. 그때 그것들을 팔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는 다주택자는 안 되고 1주택자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 이후는 이미 서울은 규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역삼동에 있는 10년 차가 전후되는 아파트들이 그 시세였어요. 그러면 수평 이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포구에 아무리 신축이라도 역삼동에 구축이 낫지 마포구에 신축이 낫겠습니까? 한강변 아파트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그대로 돈 10원도 안 들이고 갔죠.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갈아타기. 그러니까 이거는 상승기 하락기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은 많이 오르는 것들을 활용해서 지금 적당히 오르고 있는 것들로 편승하는 상급입지로 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상승장에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물건이 없어서. 근데 좀 애매한 시기가 있어요. 그때 물건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하시면 좋고 오히려 조정기 때는 상급입지랑 하급입지랑 좀 갭이 줄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때 갈아타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2022년도는 상반기 때는 오르고 하반기 때는 확 빠졌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우셨을 텐데 2023년도는 뭐 조정이 되든지 간에 이렇게 지금처럼 뭐 확 빠지거나 확 올라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요 애매한 시기를 이용해서 갈아타기 하시기에 1주택자 분들은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좋은 시기다. 그렇게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이게 이 큰 폭의 하락이 이제 올해 내내 이어지진 않고 이제 슬슬 어느 정도 좀 옆으로 좀 이렇게 기는 네. 그런 조정의 시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기존 주택자에서 이제 저렴하게 상급지로 혹은 뭐 이제 신축을 가지신 분이면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상급지의 구축으로 갈아타면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다시 상승장이 오게 되면 나는 좋은 입지로 갈아탔으니까 네. 또 그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하락장이 오도 상관없어요. 상극주로 갔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놓는 네, 거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